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충격, 현종의 비서실장, 내관 양협이 숨긴 놀라운 비밀,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고려의 여진 정벌과 여진의 성장,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고려가 어떻게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숙신 또는 말갈등으로 불렸던 여진은 발해의 옛 땅인 만주와 두만강 일대에서 부족 단위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여진은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 10세기 초에는 고려 국경 근처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긴 여진은 곡물로 토산물을 바치고 말이나 모피를 고려의 식량 농기구 포목무기 등과 교환하였습니다. 고려는 여진의 추장들에게 벼슬을 주고 물품을 하사하는 회유 정책을 펼치는 등 귀순에 오는 여진인들을 자치주를 통해 통치하였습니다. 대체로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던 고려와 여진은 12세기 초에 완예부의 추장, 인계를 중심으로 강성해지면서 충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고려 숙종은 여진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크게 패하였고 윤관의 북벌군도 여진의 기병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윤관은 숙종에게 건의하여 기병인 신기군을 중심으로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윤관이 말하기를 신이 패한 바는 적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가히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건의하여 처음으로 별무반을 세우고 말을 가진 자는 신기군으로 삼았고 말이 없는 자는 신보군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승려를 선발하여 항마군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려사를 통해 별무반의 구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진과의 전쟁을 대비하던 중 숙종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자 뒤이어 즉위한 예종은 1107년 윤관에게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의 거점을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고려는 천리장성 이북의 동북 방면으로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새로 개척한 영토에 동북 구성을 쌓고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진의 계속된 침입으로 수비가 곤란하였고 여진이 사신을 보내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자 고려는 1년 7개월 만에 구성을 다시 여진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동북 구성은 공원진의 위치를 두만강 북쪽에서 그 이남인 정평까지로 보고 함경도 일대에 걸쳐 있었다는 설 길주 내지 마울령 안인부터 정평까지 함경남도 일대로 보는 설 함관령 이남, 정평 이북의 함흥평야 일대로 보는 설 등 세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완연부가 중심이 된 여진은 세력을 확장하여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고 1115년 금을 건국하고 황제를 칭하며 고려의 형제관계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여진은 본래 고려에 복속된 종족이었으므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한편 거란은 금이 침입해오자 고려의 원군을 요청하였지만 고려는 금과 거란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정세를 활용하여 의주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거란을 멸망시킨 금이 사대 관계를 요구하자 고려를 집권하고 있던 이자겸은 전쟁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과 사대 외교를 맺었습니다. 이로써 건국부터 추진해온 고려의 북진 정책은 중단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의 여진 정벌과 여진의 성장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진의 성장과 고려의 대응 과정은 현대 사회와 국제관계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고려가 여진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대외 정책을 수립한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여진과의 관계에서 초기에는 회유 정책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는 등 유연한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현대의 국제관계에서도 유연성과 전략적 사고는 필수적입니다. 국가나 기업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려가 여진에 대응하여 별무반을 조직한 것은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준비된 태세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국가나 조직은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위기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입니다. 고려의 북진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예입니다. 하지만 외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 정책이 중단되었음을 볼 때 장기적인 계획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국가나 기업도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려가 금거란 송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다양한 외교적 대응은 다자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에도 국제적 협력과 다자간 외교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국제적 동맹과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려와 여진의 관계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고려와 여진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키며 다자간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한편 금은 거란을 멸망시킨 뒤 송을 공격하였습니다. 송은 고려와 함께 금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지만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고려의 외교는 금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